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각 후보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22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후보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풍 같았던 주말이 지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구도 대진이 짜였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다음 달 대선은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입니다. 투표일을 22일 남겨둔 오늘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 기습 교체와 번복 끝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어제 낙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로 모든 절차를 끝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같은 날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3자구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호 1번, 김문수 후보는 2번, 이준석 후보는 4번을 달고 출전합니다.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결번이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거대 양당 후보는 모두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실제 대선에서 전직 경기지사 더비가 성사돼 눈길을 끕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등 신상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 8,914만 3천 원, 김문수 후보는 10억 6,561만 5천 원, 이준석 후보는 14억 7,089만 7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전과 기록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각각 3건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고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위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 등 총 7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하면서 대선 투표용지의 길이는 21.6cm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과 가락시장 등 상징적인 장소를 택했는데요.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통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을 앞세운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첫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동탄 등을 방문해 K반도체 관련 유세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행보를 바탕으로 본선에서도 중도층을 공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내란 프레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이후 대전 현충원에서 참배하고 대구 선문시장을 방문, 물가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반 이재명을 내세워 다른 모든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빚은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0시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서울로 올라와 연세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저녁엔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결정으로 김문수 후보가 복귀하면서 단일화에 실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 9일 만에 대권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며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지난 2일 출마를 전격 선언한 지 9일 만입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지 속에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시작부터 따라붙었습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빚어졌지만 한 전 총리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시도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11일까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협상 과정은 자금투성이었습니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입당하지 않은 채 경선 마무리 시점에 출마를 선언해 무임승차, 부전승 논란이 일었고 모든 단일화 조건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10일 새벽, 한 전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후보로 등록하며 편법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을 위한 저희 당의 비상 조치를 사실상은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모든 그 다른 제3의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부분을. 하지만 당원들은 한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짧았던 대권을 향한 도전도 끝이 났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걸어서 법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파면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의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출두 모습이 공개됩니다. 앞서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경호처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던 만큼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 눈에 띄었지만 경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 앞에 설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이번 대선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생사가 달린 선거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갈등을 두고는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추가된 뒤 열리는 첫 공판입니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계엄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것처럼 오늘도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불거진 지난 총선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는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검찰청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7개월 만에 나온 정식 출석 요구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탄핵 심판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는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소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에도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의혹뿐만 아니라 22대 총선 공천 과정 전반에 걸쳐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김 여사는 지난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사건 관련이었는데 당시엔 검사들이 직접 경호처 부속 건물을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부인 신분도 아니라 경호 부담도 줄었습니다. 게다가 도이치 의혹도 재수사가 결정되며 검찰이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새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첫 번째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레오 14세란 이름을 고른 이유도 직접 밝혔습니다. Come più volte ha affermato Papa Francesco, mi rivolgo anch'io ai grandi del mondo, ripetendo l'appello sempre attuale. Mai più la guerra! 현지 시각 11일 성베드로 대성당에 교황 레오 14세가 올라섰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후 첫 번째 일요일, 기도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세계 평화였습니다. 지난주 이탈리아에선 거리마다 새 교황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는데 레오 14세의 공식 일정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오 14세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을 찾아 기도를 하고 바티칸에선 추기경단에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골랐는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Per rispondere a un'altra rivoluzione industriale e agli sviluppi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che comportano nuove sfide per la difesa della dignità umana, della giustizia e del lavoro.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권리에 앞장섰던 레오 13세의 가르침이 현대에 새 지혜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인 스트리머가 프랑스 여행 도중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프랑스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일 촬영하던 한국인 스트리머를 향해 근처를 지나가던 남성이 욕설을 내뱉더니 핸드폰을 내려쳤습니다. 108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 진니티가 프랑스 툴루즈에서 겪은 일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 직후 사라졌는데 스트리머는 나는 나를 촬영하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자들이 나서서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지 매체가 보도하는 등 사건은 화제가 됐습니다. 툴루즈 부시장 또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다, 확고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도 냈습니다.
이 스트리머 2년 전 아르헨티나에선 휴대전화를 이렇게 도둑맞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치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리머 지금도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프랑스인 고개 숙여서 스트리머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I'm so sorry. On behalf of all French people, we apologize for yesterday's attack. It's okay. It's okay. Thank you. It's okay. Be found in justice. Yeah, I love France. Yeah, it's just a one guy. It's okay. 내일이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가 개막합니다. 프랑스 칸은 준비로 분주한데 한국 영화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로 78회째를 맞는 칸 영화제, 루미에르 대극장엔 대형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거리 또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이 칸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한국 영화, 올해는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장편 영화는 전 부문에서 초청받지 못했고요. 경쟁 부문은 3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안경이 비평가 주간 경쟁 부문에 올랐고 허가영 감독의 첫 여름 학생 영화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또 홍상수 감독이 경쟁 부문의 심사위원을 맡습니다. 칸 영화제는 순수하고 내밀한 자신의 영화 세계에 충실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영화제 마지막 날, 배우 줄리엣 비노시, 할리 베리 등의 심사위원단과 함께 황금종려상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첫 공식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에 걸친 협상 끝에 양국 모두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무역 금지나 다름없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협상 내내 취재진을 피했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 I would just conclude with saying it was done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shared interest, mutual respect. 중국과의 첫 공식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quickly we were able to come to agreement, which reflects that perhaps the differences were not so large as maybe thought. 전화로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전날 큰 진전을 이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은 윈윈하는 결과를 추구해왔다며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145%의 대중국 관세는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 때문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일부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 대한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Yes, we will not go below 10%. That is just not a place we're going to go. 중국 역시 공동 성명 발표 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 거라면서도 양국 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아직까지 7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SKT의 유심을 바꿔달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심 대란 속 물량이 부족한데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쓰고 있던 유심을 초기화하는 방식을 함께 도입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주말인데도 유심을 바꾸러 온 고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유심 교체 예약해놨다가 문자 받고 교체하러 왔어요. 우리 같이 나이가 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교체 이후에는 정말 괜찮은 건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43만 명.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722만 명에 달합니다.
유심 물량 부족으로 대기가 길어지자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다시 유심을 여러 가지 값 중 일부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의 일부 정보만 바꾸는 건데 보안상으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유심 초기화는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유심 재설정은 그 안에서 특정한 파일만 삭제해서 새로운 파일로 교체하는 거예요. 보안상으로는 똑같아요.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보관돼 금융인증서, 연락처 등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입니다. 백업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소록을 백업하는 시간, 그다음에 뒤에서 인증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을 받은 고객이라도 실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경우엔 1회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고려 때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일본으로 넘어간 불상이 있습니다. 충남 부석사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인데 이 불상이 일본에서 밀반입돼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걸 돌려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일본 대마도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정원석 도쿄특파원입니다. 유리관 안에 고이 모신 불상 앞에 차려진 제단.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을 떠나보내기 앞서 연 봉송 법회입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은 원래는 부석사에 모셔졌던 불상입니다. 600여 년 전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1988년 부석사에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사찰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국내 한 도굴단이 이 불상을 훔쳤고 처분하는 과정에 경찰에 적발됩니다. 당시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일본에 돌려주려 했지만 부석사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하지 말아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돌려주게 된 겁니다. 유리관에서 꺼낸 뒤 나무 상자에 쌓여 운송 차량으로 옮겨지는 불상. 신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으로 옮겨진 불상은 배편으로 대마도로 들어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관음사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주택처럼 생긴 관음사는 규모가 매우 작아 무인 사찰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음사는 불상이 도착하는 대로 보안이 더 확실한 대마도 박물관 소장고로 옮긴 뒤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해외 증언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에 알려왔습니다. JTBC 아침 N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